30분 동안 당신이 알아야 할 100가지 건강상식 일당백! 안녕하세요. 일당백 MC 이승현입니다. 어떻게 이제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쑥쑥쑥쑥 밝아갑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올해 첫 방송이었죠. 약속했던 첫 끼, 아침 챙겨 먹기, 그리고 유산소를 꼬박꼬박 하면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와. 멋져요. 역시 일당백 가족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당백 첫 방이 방송되고 나서부터 연락이 안 됐던 모든 친척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너 봤다고 다들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한 해를 되게 즐겁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진짜 열심히 뼈를 가는 기분으로 해야겠다. 뼈를 가는 기분으로? 뼈를 가는 기분으로 해야겠다. 항상 수빈 씨 말 속에는 뼈가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일당백 자문단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영원 원장입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현입니다. 아주 요즘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퀄리티로 장안의 화제입니다. 리얼스토리 일당백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운동하는 모습이네요. 산뜻하네요. 그렇죠? 새해부터. 저런 거 좋아요. 네. 유산소 운동. 와, 다들 근데 진짜 건강해 보이시네요. 희주 언니가 또 1등이네? 하여튼 체력 진짜 좋다니까. 아우, 나는 어떻게 쟤 한 번을 못 이기냐? 야, 너는 네 여자친구인데 맨날 지는데 창피하지도 않냐? 아니, 전혀. 우리 희주가 좀 잘났냐? 얼굴 예쁘지, 몸매 좋지, 거기에 운동까지 잘하지. 완전 내 이상형이잖아. 그만들 하고. 빨리 옷 갈아입고 점심 먹으러 가자. 요 앞에 샐러드 가게 생겼던데. 운동 후 샐러드라니. 와, 쉽지 않은데. 정말 쉽다. 뭐가요? 저 사람 말이야. 난 저렇게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 숨쉬기도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운동하는 거겠지. 달라지려고. 이제 와서 애초에 관리를 했어야지. 솔직히 좀 한심해. 에이, 참. 에이. 하긴. 나도 몸 관리 못하는 사람 정말 싫어. 한심해. 맞아. 약간 수상한 낌새가 있는데. 뭔가 있어. 뭔가 있는데요? 희주 얼른 와! 고마워, 재우 씨. 내일 아침에 보자. 춥다. 집에 언제 가냐? 따뜻한 차 한 잔 마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커피숍 갈까? 자기 집이 코앞인데 커피숍은 왜 가? 그러지 말고 나 자기 집에서 차 한 잔만 마시고 가면 안 될까? 우리 사귄 지 석 달이나 됐는데 그럼 집에 초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거실에서 차만 마시고 가야 돼. 알았지? 당연하지. 얼른 가자, 춥다. 그래도 입성했습니다. 예. 소파에 잠깐 앉아있어. 차 끓여올게. 네, 알겠습니다. 막 들어가도 돼요? 뭐 살짝 구경은 할 수 있죠. 여기가 안방이구나. 야, 역시 깔끔해. 저기가 옷방인가?
열지 마!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아니 난 잠깐 집 구경 좀 하는 건데. 오늘 그만 가졌으면 좋겠어. 아니 희주야. 미안, 재우 씨.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아니 왜 그래? 내일 보자. 희주야. 희주야. 많이 예민하신데? 너무 깔끔하셔서 누가 오는 걸 좀 싫어하시나? 그럼 처음부터 들이질 말았어야죠. 아니면 저 방에 뭐가 좀 있는 게 아닐까요? 끔찍해. 난 너랑 달라.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왜 또 공포로 변해 이렇게? 잠깐만. 갑자기 호러로 변해. 아니, 분위기 너무 좋다가 갑자기 급반전했어요. 오늘 주인공은 사실 희주 언니예요. 그렇죠? 근데 네. 오늘은 뭔가 장르가 너무 갑자기 새로운 장르라서 이게 지금 아니 저렇게 건강 관리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오늘은 정말 이게 도저히 예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까지 일당백 드라마 주인공 분들 중에서는 가장 건강하신 분 같아요. 근데 아까 뭔가 방에 뭔가 숨겨놓고 있어. 그게 바로 오늘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방에 그것도 옷방에 뭘 숨겨놨을까? 제가 좀 촉을 발동을 시켜본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너무 완벽하고 이쁘시잖아요. 과거의 모습이 조금 들통이 날 것 같은 것들이 좀 거기에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예. 과거 사진을 막 이따만하게 확대해서 아니면 어렸을 때 사진이 막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다거나. 아까 보니까 방에서 뭔가 끔찍하다고 절대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러면 뭐 저기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전이랑? 아. 남자한테 뭐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새롭게 변신하신 거죠. 너무 항상 보여준다. 듣다 보면 그 와중에 되게 잘해요. 그래서 추리를 해야 되는데 노래를 듣게 되는 나를 발견해. 다음에 완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모습이 변했다 그러는 거지. 성형수술이나 뭐 이런 거를 했다는 건데 어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게요. 이 정말 요번에는 정말 예상이 안 돼요. 자문단 선생님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전공 과목이 이제 정형외과잖아요. 네. 그래서 희주 씨처럼 이렇게 건강 관리를 좀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이 나서 제 외래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좀 계시거든요. 오히려 너무 관리를 하셔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의심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이렇게 숨겨놓으신 게 좀 뭔지를 봐야 확신이 좀 들 것 같거든요. 뭔지를 더 봐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감은 좀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주인공인 이 희주 언니의 숨겨진 이야기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더 보겠습니다. 사진이네요. 아. 난 너랑 달라. 절대 안 돌아가. 아까 희주 씨의 옛 모습이죠? 아예 다른 사람 다른 같던데? 사람 같은데요? 내일 만나자니까. 엄마? 추워. 아우, 왜 이렇게 추워, 날씨가?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이 집은 또 뭐고. 반찬 갖다 줄 겸 올라왔지, 뭐. 아유, 딱 보니까 아버지랑 싸웠구만 뭐.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말도 마. 그놈의 영감탱이 내가 집에 들어가나 봐라. 내가 여기 몇 달 있다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몇 달이라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긴 내가 작은 방 쓰면 되지, 뭐. 저희가 그 옷방 맞죠? 못 들어오게 했던. 아니, 얘가 아직도. 이걸 왜 여태 붙여놓고 있어? 뭐 좋은 거라고? 그냥 놔둬. 매일 봐야지 기억하잖아. 그때 기억을 왜 안고 살아? 그만 좀 잊어버려. 그걸 왜 잊어? 내가 살을 어떻게 뺐는데? 안 좋은 기억이네.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붙여놓고 항상 이 모습이 잊지 말자, 돌아가지 말자 이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데? 매일 기억하고 기억해서 절대 그때로 안 돌아갈 거야. 아이고 이 철딱선이야.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내 죽는 걸 볼래? 결혼도 하셨나 보다. 요즘 계속 일찍 나가네. 잘 다녀요, 여보. 당신 옷이 그렇게 없어. 이거 좀 갖다 버려. 아 무슨 뭐 부대자루 뒤집어 쓴 것도 아니고. 아우 지겨워 죽겠네 진짜. 이 옷 편한데. 집에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새로 산다고 뭐 이 몸에 맞는 옷이 있어? 아유 그냥 내가 그냥 무슨 전생에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미련 곰탱이를 만나가지고. 아유 정말. 오늘도 늦어? 야근이야? 나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속옷이라도 그럼. 너무 구박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왜요? 맞는 옷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아유, 속상하겠다. 어떻게 결혼하신 분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생활이라서. 아, 생활이. 왜냐면 진짜 레알 현실이네요. 그냥 저게 편안하다고 저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쬐는 옷을 입으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크니까. 비싸게 주고 산 옷인데 좀 날씬해 보이나? 소녀 시간 다 지나가겠네. 굉장히 예쁘게 차려입고 가시는데. 들끓는다. 말도 안 돼. 또. 근데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오늘은 자기 몸보신도 할 겸 장어 먹을까? 장어? 세상 좋은 게 장어지. 내가 봤어. 여보, 내가 대신 가서 진짜. 그 와중에 뒤로 숨는 건 뭐야? 너 뭐야? 아닌데 라면은 우리를 쳐. 이거 안 나요? 이거 안 봐? 너 지금 어디다 손을 대는 거야?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다. 나도 이제 있잖아. 당신같이 미련 곰탱이 같은 여자랑은 절대 안 살아. 그걸 저 여자 앞에서 얘기를 한다고? 너무했다. 뭐? 내가 창피하고 끔찍해? 넌 돌아올 수 없는 정말 왜? 강을 건넜다. 그죠? 그래. 너도 눈이 있으면 거울 좀 봐봐. 너 자신을 좀 보라고. 세상에 어떤 남자가 너같이 보면 숨이 턱턱 막히고 자기 관리 못하는 여자랑 살고 싶겠니? 아니, 본인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하세요. 무슨 저런 망언을. 듣던 대로 엉망이네. 자기야, 안 갈 거야? 그래 가야지. 가자. 아이 가여워라. 너무 마음 아파. 너무 비참하다. 옷도 너무 예쁘게 입으셨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시네요. 근데 무릎 아프신가 보다. 네. 왜 다 모든 이제 게 알것 이해가 같습니다. 되지? 공감 100배인데요, 진짜?
아이고. 아니야. 저 너무 무리해요. 이게 의지로만 저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실. 아플 때는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잊지 말자 하면서 다 붙여놨구나. 근데 진짜 노력 많이 하셨나 보다. 근데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런 사진을 붙여놓고 저렇게까지 할까요? 너 남자친구 생겼다며. 이 사진들 그 남자가 봐도 되겠어? 그건 안 돼. 그 사람이 알면 실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과거 잊고 새 출발해. 응? 이게 몸에 살은 빠졌는데 머릿속에 살은 안 빠진 느낌. 자, 건배! 희주 언니, 요즘 왜 이렇게 뭘 안 먹어? 먹고 운동하자가 언니 모토 아니었어? 그러게. 너 요즘 좀 이상해. 생전 안 그러는 애가 운동도 계속 빠지고 표정도 안 좋고.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일은 무슨. 자기 어디 안 좋으면 나랑 같이 병원 가볼까? 아니야.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미안해. 먼저 가볼게. 몸이 안 좋으면 이제 사회생활도 조금 힘들어지지. 자기야, 요즘 나하고 데이트도 피하고 맨날 집에만 있잖아.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솔직하게 얘기해줘. 마음이 변한 줄 알 수도 있어. 아니라니까. 아니, 집에. 아니,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어머니께서? 아니, 어디가 얼마나 안 좋으신데? 아, 조금. 연락할게, 재우 씨. 근데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도 마음의 안 문이 열리기가 그럼요, 쉽지 그럼요. 않은 것 같아. 근데 남자라도 제가 저런 마음 가질 것 같아요. 왔어. 또 저녁 안 먹었지? 엄마가 샐러드 해줄게. 얼른 씻고 와. 내가 음식 안 먹는다고 했지? 운동도 못하는데 뭐 먹게 생겼어? 운동을 안 하니까 뭘 먹기가 계속 이제 꺼려지는 거거든요. 자기야, 오늘도 운동 안 올 거야? 설마 나 피하는 거 아니지? 엄마! 나 물 좀 줘. 이제 생활 자체가 이제 안 되네요. 계속 입맛이 없어? 너 아무래도 우울증인 것 같아. 벌써 한 달째 누워만 있고. 아직도 어떻게 할지 결정 못했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짜증만 나는 거죠. 물만 마시는 것 같아요. 강희주! 나도 답답하고 우울해서 미칠 것 같다고.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아. 40대 초반에 퇴행성 관절염이라니. 아이고 어떡해. 웬 말이야. 아이고야. 걷지도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어머. 어이구, 우리 희주 언니 어떡해요. 충격적인 결말이네요. 아니, 이거 예상하셨어요? 김태현 선생님? 네, 맞습니다. 한 40, 50대 환자분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했는데 네. 무릎이 아파요. 이렇게 오시는 환자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잘 살펴보면은 무릎 연골이 이 40, 50대 무릎이 아니고 거의 60, 70대에 가까운 노인 수준의 이 관절염이 진행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추측한 답이 맞았네요. 아니 일단 관절염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노화와 더불어 오는 노인성 질환이다라고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의 상식적인 병명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희주 언니가 아무리 운동을 다이어트 심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벌써? 자 그러면 김태현 선생님께서 자 관절염이란 뭐다라는 정의부터 한번 내려주시는 게 저희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우리 몸의 뼈와 뼈를 이어주는 모든 곳에는 관절이 존재를 합니다. 관절은 크게 외부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 부분이 있고요. 움직이는 힘을 만드는 근육이 있고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인대가 있고요. 그리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관절액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공부해야 되고 적응을 제가. 네. 그런데 이 수많은 관절 중에서 특히 무릎 관절은 우리 몸의 체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유난히 좀 손상이 많은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오래 쓸수록 또 충격을 받을 때마다 이 연골이 계속 손상이 되고 또 노화가 됩니다. 이렇게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되면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또 붓고 통증도 유발이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골관절염 혹은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래 써야 이제 노화가 되고 손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희주 씨를 보면 이제 4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 걸렸어요. 근데 젊은 분들도 이렇게 관절염이 걸리는 분들이 많나요? 너무 세게 썼나? 아닙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드라마 속의 희주 씨가 사실은 이제 젊은 관절염 환자 중에서 제가 자주 보는 전형적인 사례 환자분이시거든요. 체중이 나가셨던 비만이셨던 환자분이시잖아요. 이런 분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몸의 체중이 1kg이 증가만 해도 무릎에 걸리는 하중은 3배까지 이제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걷거나 뛰게 되면 7배에서 8배까지도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몸의 연골이 한번 닳거나 손상이 되면 스스로 다시 복구가 안 되거든요. 더 큰 문제가 20, 30대 환자분들이 수빈 씨처럼 관절염을 그저 노인성 질환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아지겠지 하면서 내버려 두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 공복 유산소, 모닝 러닝 이런 것들이 그냥 우후죽순 막 오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 있는 것도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수빈 씨는 네. 뛰는 거 좋아해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게 또 운동을 안 하면 또 살이 찌고 살이 찌면 또 건강에 안 좋잖아요. 악순환이지.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나 어떤 습관이 관절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뼈가 들어있는 질문이다. 직접적으로. 가장 안 좋은 건 운동할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도 때도 없이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이런 게 안 좋은 거거든요.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버스 타고 가다가 퇴근길에 한두 정거장 좀 미리 내려가지고 집으로 걸어오시거나 혹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쿠션감 있는 운동화나 러닝화 이런 게 아니고 아까처럼 이제 뭐 구두나 슬리퍼나 이런 거를 신고 너무 오랫동안 딱딱한 바닥을 걷거나 그 상태로 아까처럼 줄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관절염으로 가는 지름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왜 살 빠지기 전에 희주 씨가 불편한 신발을 신고 계단 오르내리기를 막 했잖아요. 근데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운동은 사실 전신 운동으로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또 뭔가를 간과한 게 있나요? 사실 이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운동은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게는 정말 저희가 권하지 않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26층까지 네. 계단을 올라갈 때는 우리 체중의 한 2-3배 정도가 무릎에 걸리게 되는데 내려올 때는 7배까지 무리가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걸어서 올라가셔서 내려오실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조심해야 될 운동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스키. 나 스키 너무 좋아하는데 어제도 갔다 왔는데. 스키는 왜? 또 보드. 나 보드도 너무 좋아. 테니스. 진짜 좋아해. 테니스. 네, 이런 운동처럼 무릎에 충격이 팍팍 오는 과격한 운동들입니다. 또 운동을 하더라도 진짜 잘 알고 해야 되는 게 요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온 우리 희주 언니, 또 그 밖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보시죠. 아무래도
희주한테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나 희주 못 본 지 2달 됐다니까. 어머니가 아프시다며. 많이 안 좋으신 거 아니야? 아무래도 재 오빠가 언니 집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주가 막 자기 집에 찾아오는 걸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막상 오빠가 옆에 있으면 힘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 정도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알아야 돼요. 아, 같이 알고 같이 치료를 해야지. 맞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희주 남자친구 박재호라고 합니다. 혹시 희주 어머님이세요? 네, 내가 희주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예. 저 근데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그게 무슨... 아, 희주가 그랬구나. 나 아프다고. 혹시 희주 집에 있나요? 안 돼, 어머니! 아니,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냥. 아, 잠깐만요. 깨울 테니까.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아예 이제 저런 김에 다 알게 되는 게 맞아. 또 이런 좋을 건 수도 있어요.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어나봐. 남자친구 왔어. 왜 들이보내? 나 어떡하라고? 어머, 어떻게 휠체어? 어떡해. 저렇게 심각할 줄이야. 희주야! 너무 놀랐겠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재우 씨, 나 인공관절 수술 받았어. 인공관절? 그게 무슨...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안 좋았는데 얼마 전부터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래. 걷지도 못할 정도. 너무 늦게 가서 수술밖에 답이 없다더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계단 내려올 때. 저 고통 아, 알죠? 저도 알아요. 어. 왜 알죠? 아, 그러니까 저는 왜 알죠? 너도? 왜? 왜 너무 시린데요, 갑자기 무릎이. 희주야! 아유, 왜 그래? 어떡해. 걷지도 못하겠어. 아이고, 우리 딸. 아니 저렇게 아프기 전에 치료를 좀 받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말 안 했어? 그럼 무리하게 운동하자고 안 했을 텐데. 당신이 처음에 말했잖아. 평생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그건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었어. 무릎 아파 골골대는 모습 보이기 싫었다고. 희주야.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우울증과 고지혈증이 생겼어. 에? 하루에도 챙겨 먹는 약만 해도 수십 알이라고. 어떡하면 좋아. 몸이 이 지경인데 내가 어떻게 자기한테 말을 할 수 있었겠어? 이거 참, 어떡해요. 이거 정말 이제는
거의 끝까지 간 것 같아요. 인공관절 수술까지 결국은 희주 언니가 받고 말았네요. 그러니까요. 응? 선생님, 근데 물론 이제 수술을 안 받는 게 좋은 거긴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했으면 그걸 받고 이제 회복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인공관절 수술은 우리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치료법, 수술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관절도 수명이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길어야 저희가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으로 병원에 오셔도 최대한 이제 본인의 관절을 쓸 만큼 쓰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젊을 때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명이 빨리 닳아서 재수술을 나중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 수술 중에는 굉장히 큰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복 기간도 꽤 길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다른 부위 아닌가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합병증에 뭐 여러 가지 지병이 온다고 하지만 관절염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긴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고지혈증은 원래 고혈압하고 같이 패키지로 다니는 애들 아니에요? 근데 이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연결이 되는 건데요. 관절염 자체의 문제는 사실 통증이 맞죠. 네. 그런데 통증이 심하니까 걷기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말 그대로 움직이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런데 사람이 못 움직이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지겠죠. 그렇죠. 운동이 부족하니까 또 살이 찌겠죠. 당연히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건강한 사람보다 1.4배나 높고요.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은 지 약 10년이 지난 사람은 관절염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16%나 높다고 합니다. 관절이라 그러면요, 관절 자체만 생각했는데 심혈관 질환에다가 사망률까지 높아진다고요? 네. 생각도 못 해봤던 일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데요, 진짜? 더 심각한 건 이제 관절염 자체만으로도 사망률이랑 좀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관절염 환자분들은 걸음걸이 자체가 원활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아까 희주 씨처럼 이제 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70세 이후에 낙상으로 인해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고관절 골절이 생기게 되면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여성은 34%, 남성은 54%나 되기 때문에 무릎 건강은 전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랬구나.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저도 100세까지 살려면 지금부터 건강을 꼭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못 간다고 전해라. 안 가고 싶다. 100세를 데리러 오면 절대 못 간다고 하기 위해서 무릎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일당백의 백미죠. 자신만의 그 열심히 하는 노력과 방법으로 관절염을 이겨내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린 무릎 통증, 참을 수 없는 고통, 관절염. 다리를 어떻게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없이 시큰거리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러다가 뭐 걸어다니지도 못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그녀의 무릎 관절에 다시 젊음이 찾아왔다? 180도 달라진 그녀의 관절. 자신만의 방법으로 관절 건강을 되찾은 김민경 씨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특별한 건강법을 소개받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민경 씨의 집을 찾았는데요. 그녀의 하루는 이 요가 매트와 함께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관절염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관절염에 좋다고 그래서 꾸준히 했던 운동이에요. 민경 씨의 관절 튼튼 건강법 첫 번째, 고무밴드 운동입니다. 양 발목에 밴드를 건 후 운동하려는 발의 반대편 밴드를 발바닥에 옮겨주는데요. 그 다음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당겨 5초간 유지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 간단하죠? 걸어다니는 운동은 도저히 무리가 가서 할 수가 없었어요. 몸무게랑 상관없이 누워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라서 허벅지 근육에도 좋고 그렇다 그래서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관절염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너무 안 움직여도
우리 관절 안에 관절액이 점점 줄어들고 또 다리 근육도 줄어들어서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누워서 운동을 하면 우리 무릎에 하중은 주지 않으면서 관절에 움직임은 줄 수 있고 또 허벅지 근육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절 튼튼 운동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민경 씨. 사실 이런 운동을 챙기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6년 전 새 운동에 취미가 생긴 후부터였습니다. 골프를 배워가지고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막 산으로 어디로 막 올락내락 하면서 운동하다 보니까 무리가 간 거예요. 좀 아파도 참고. 그리고 계속 다녔어요. 계속 다녔는데 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심하니까 못 다니겠더라고요. 운동 후유증이겠지 하고 참다 뒤늦게 찾은 병원. 김민경 씨의 병명은 관절염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에 물이 차서 부어오를 정도로 염증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아이고. 처음에는 조금씩 이게 무슨 이렇게 시큰시큰거리더라고요. 그러는데 다리를 어떻게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없이 시큰거리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붓고. 관절에 찬 물을 빼는 치료를 여러 번 받았지만 붓기와 통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그만 언덕도 걸으면 안 된다. 절대로 걷는 것도 하지 말고 집안 살림도 그렇게 많이 심하게 청소하고 막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땐 진짜 가만히 들어누워 있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관절 건강을 위해 힘을 쏟기 시작했다는데요. 고무밴드 운동과 함께 민경 씨가 꾸준히 챙겨 마신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귤 껍질로 만든 귤 껍질 차인데요. 실제로 귤 껍질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 항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관절염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귤 껍질 차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귤 껍질에 불순물이 남지 않도록 잘 씻어준 후 껍질만 잘게 썰어 바싹 말려주면 끝. 물과 함께 5분 이상 끓여 귤 껍질의 빛깔이 물에 곱게 우러나면 귤 껍질 차 완성입니다. 맛도 향도 영양소도 풍부한 관절 튼튼 두 번째 건강법. 그녀의 무릎 관절은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이리 와보세요. 이게 최근에 받은 진단서인데요. 이후 관절을 잘 관리해오며 통증도 없고 일상생활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김민경 씨. 예, 지금 병원에 안 가도 된대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는 너무 날아다닐 것 같이 좋죠. 너무 좋죠, 진짜로. 관절 건강을 되찾은 민경 씨가 일당백에게 소개해줄 마지막 건강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겉보기엔 평범한 오일인데 민경 씨, 이 오일 정체가 뭐예요? 이게 귀한 오일이에요. 초록잎 홍합 오일. 저 멀리 산 넘고 물 건너 뉴질랜드 해안에서만 채취된다는 초록잎 홍합에서 추출한 초록잎 홍합 오일. 관절 건강을 되찾은 민경 씨가 꾸준히 챙겨 먹는 마지막 건강법이었네요. 활동하는데도 하나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운동 다니는 것도 행복하고 그냥 삶이 즐거워졌어요. 그런데 민경 씨가 일당백 자문단에게 궁금한 게 있다고요? 아, 근데 이 초록잎 홍합은 오일로 먹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내가 언제 저렇게 관절염 때문에 아팠냐 싶을 정도로 진짜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챙겨 드신다고 했었던 게 사실은 조금 낯설었거든요. 이 초록잎 홍합이라는 게 우리가 그 지글지글 와인 먹을 때 홍합탕 끓여 먹는 그 홍합하고는 다른 거죠. 많이 다른 거죠. 네, 홍합은 홍합인데 네. 우리가 흔히 먹는 홍합과는 전혀 다릅니다. 초록 잎술을 가진 홍합이라서 초록잎 홍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생김새도 다르지만 일반 홍합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초록잎 홍합의 서식지가 바로 저 멀리에 있는 뉴질랜드라는 점입니다. 이 무슨 말이야?
뉴질랜드. 근데 이름도 너무 특이한데 난 곳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뉴질랜드. 혹시 이 홍합들이 뉴질랜드에서 자라면서 뭐 특별한 게 생기거나 그런 건가요? 뉴질랜드 바다는 자외선이 강하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곳에 사는 플랑크톤은 강한 자외선에 살아남기 위해서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물질을 생성하는데요. 이 플랑크톤을 먹고 자란 초롱잎 홍합에는 항염 작용이 높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다고 알려진 일반적인 생선기름, 그리고 달맞이꽃 종자유, 그리고 초록잎 홍합 오일을 쥐에게 투여했더니 관절 부종 억제 효과를 보니까 다른 기름들에 비해서 부종 억제 효과가 200배 이상이었다. 200배? 200배? 아, 200배는, 야, 어마어마한데요, 진짜? 야, 이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그 플랑크톤을 먹고 강하게 큰 초록잎 홍합이 우리 몸에 진짜 좋은 거였네요. 초록잎 홍합이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뉴질랜드에서도 이제 해안가에 사는 원주민이 있고, 그리고 내륙지방에 사는 원주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륙지방에 사는 원주민보다 해안가에 사는 원주민이 관절염이 더 적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좀 잘 살펴봤더니 이 해안가에 사는 원주민분들이 초록잎 홍합을 생식으로 먹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초록잎 홍합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럼 실제 관절염 환자가 초록잎 홍합을 먹으면 정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국내 7개 의과대학에서 관절염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초록잎 홍합 추출 오일을 섭취하게 해봤는데요. 4주부터 환자의 57%가 관절 통증은 물론 걷기, 일상생활 활동에 관여하는 관절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8주 후에는 약 90%의 환자들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초록잎 홍합이 통증이나 기능 개선뿐 아니라 이 연골 보호 기능이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흰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관절을 파괴하는 물질만 투여하고 한쪽은 관절을 파괴하는 물질과 함께 이 초록잎 홍합 오일을 투여해서 관찰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초록잎 홍합 오일을 함께 투여한 동물에서는 4주가 지난 후에도 관절 및 연골의 손상이 거의 없이 건강한 관절과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잎 홍합 추출 오일은 염증 반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연골 파괴가 진행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관절 및 연골을 보호한다는 거죠. 초록잎 홍합을 오일로만 먹어야 되는 건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일로 안 먹고 네가 생으로 먹으려면 48,000톤쯤 먹어야 된다. 맞아, 뭐 맞아, 그런 맞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초록잎 그래요? 홍합의 경우는 이 죽는 즉시 그 유효 성분들이 파괴되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섭취 형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질랜드에서만 서식한 이 초록잎 홍합을 한국까지 살려서 가지고 오는 건 이제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초록잎 홍합 항염 물질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으로 기름에 응축이 되어 있는데, 이 초록잎 홍합 1톤에서 뽑아낼 수 있는 기름이 1.4kg 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음식으로 효과를 볼 정도로 많이 섭취를 하시려면 정말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록잎 홍합 오일은 이 잡은 즉시 동결 건조해서 유효 성분만을 추출을 하거든요. 때문에 항염 물질이 가장 효과적으로 압축된 형태인 이 오일 형태로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아직 어리지만 한 10년 정도를 하이힐 신고 춤을 추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날씨가 비가 오겠다 싶으면 무릎에서 말을 해줘요. 비가 온다, 시큰시큰. 비가 온다, 시큰시큰. 이렇게. 네, 벌써 씨는 이제 무릎에서 얘기를 해주죠? 네. 우리 정도 나이 되면은 딱히 어느 부위가 없어요. 그냥 딱 알아요. 내일은 비다. 무조건 비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눈과 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은 눈이다. 그래서 저도 빨리 관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당장 저거 먹고 싶거든요. 혹시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절 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초록잎 홍합 식품은 오일 형태가 유일하거든요. 잘 살펴보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초록잎 홍합 오일 자체가 자연 추출물이라 부작용은 없지만 어패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 혈전 용해제를 섭취하고 계신 환자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운동하는 것보다 잘 알고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 무조건 먹는 것보다 잘 알고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일당백에서는 무릎 관절의 중요성과 건강을 지키는 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정말 유용한 정보 많이 알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이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이 젊은 나이부터 관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서 꼭 무릎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건 꼭 저희가 필요할 때 다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당백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0가지 건강 상식 모두 전해드리는 그날까지 리얼 건강 스토리 일당백!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랑 재미있는 거 많이 해요. 그럴까? 네. 네, 너무 행복해 보이신다. 나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깜빡거리지? 검사 잘못된 거 아닐까? 이 근감소증은 치매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아니 근육 감소가 치매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요? 나 너무 무서워.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